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뉴스들, 코스피가 반등하고 수출이 살아난다는 그 장밋빛 전망들, 그거 전부 독이 든 사과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2026년 경제 붕괴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며 우리는 지금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단순히 숫자의 게임이 아닙니다. 심리와 신용, 그리고 그 이면에 추악한 진실이 얽혀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2008년 리먼 사태가 단순한 폭풍이었다면 2026년에 다가올 파도는 거대한 쓰라미가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때는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막을 여력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카드조차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덫에 갇힌 채 우리는 스스로를 태워가며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들이 내미는 희망적 뉴스라는 진통제에 취해 있으면 결국 내 몸이 썩어가는 것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자선을 지키고 싶고 이 지옥 같은 위기에서 살아남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저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 의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경제 붕괴의 서막, 그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소름 돋는 현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남들과는 다른 생존 전략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국가도 은행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만이 이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6년 경제 붕괴의 첫 번째 뇌관은 바로 부동산 PF와 가계부채라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역기를 너무 많이 든 초보 헬스인과 같습니다. 근육은 찢어지고 뼈는 비명을 지르는데 보여주기식 무게에만 집착하며 억지로 버티고 있죠.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PF 부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실 우려가 있는 익스포저만 20조 원이 넘고 건설사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의 중소건설사부터 시작해 그 위험은 이제 2차 금융권, 즉 증권사와 상호금융권으로 전유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붕괴입니다. 가계부채는 어떻습니까? 1950조 원이라는 가공할 숫자는 우리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자 갚느라 소비가 죽고 소비가 죽으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겁니다. 정부는 지금 이 썩은 상처 위에 반창고만 덕지덕지 붙이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해서 만기를 연장하는 식의 임시방편은 결국 더 큰 폭발을 불러올 뿐입니다. 2026년은 그 모든 임시방편의 수명이 다하는 해입니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금리는 중금리 수준인 3, 4%대에 고착화될 것입니다. 이자 부담을 견디다 못한 영끌족들과 자영업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쌓아온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는 처참한 붕괴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집값이 바닥이라며 매수를 권하는 이들은 여러분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려는 하이에나들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다 같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따뜻한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가 2008년 리먼 사태를 언급하지만 2026년의 위기는 그 본질부터가 다릅니다. 리먼 사태는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에서 시작된 시스템의 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위기는 시스템 전체의 노화와 자원 고갈,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이 빚어낸 총체적 난국입니다. 2008년에는 연준이 기적처럼 달러를 찍어내며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전 세계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고 중앙은행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시 돈을 풀면 물가가 미쳐 날뛸 것이고 금리를 올리면 부채 폭탄이 터질 겁니다. 외통수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2026년은 그 모순이 폭발하는 기점이 될 겁니다. 또한 2008년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요처가 세계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위기와 인구 절벽,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견제 속에 성장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대중수출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술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해 우리의 안방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리먼 사태 당시에 V자 반등 같은 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2026년 이후의 세계 경제는 길고 어두운 터널, 즉 L자형 침체로 진입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것을 넘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주식 우상향, 부동산 불패, 그런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는 동안 여러분의 자산은 녹아내릴 겁니다. 이제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튼튼한 방패를 준비하지 않은 자는 이 난세에서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2008년은 감기였지만 2026년은 합병증을 동반한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약도 없고 의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비극은 산업의 공동화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미국으로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보호무역주의와 강력한 관세 장벽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며 공장을 짓는 동안 국내의 산업 생태계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득은 정체되며 내수 시장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겁니다. 반도체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는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AI 열풍으로 반도체가 잘 나간다고 하지만 그 낙수 효과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져 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표면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수출은 관세에 막히고 내수는 부채에 짓눌린 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산업 공동화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하락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국내에서 일할 곳이 없어 청년들은 절망하고 생산 인구는 줄어드는 인구 절벽의 재앙이 경제 위기와 맞물려 폭발할 것입니다. 2026년 경제 붕괴 초읽기, 이건 단순한 선동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환율은 1,400원대를 넘나들며 고착화될 것이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은 서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실험실 안의 쥐처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에 있습니다. 튀어오르지 않으면 삶아져 죽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도박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각에서 자산을 재배치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합니다. 어정쩡한 태도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결단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의 행보를 보십시오. 그는 최근 사상 최대치인 3천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만한 주식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폭풍전야의 정막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버핏 지표라고 불리는 시가총액 대비 GDP 비율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시장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미국 증시조차 2026년에는 거대한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는 이미 시장을 떠나 안전한 현금과 금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아직도 탐욕의 끝을 붙잡고 계십니까?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뒤늦게 뛰어드는 개미들은 언제나 세력의 설거지 대상일 뿐입니다. 2026년 경제 붕괴의 쓰나미가 닥치면 가장 먼저 쓸려 내려가는 것은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자산들입니다. 현금은 쓰레기라고 말하던 이들은 곧 현금 한 푼이 아쉬워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Cash is king. 이 말은 위기 때마다 증명되는 진리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자만이 폭락장에서 알짜 자손을 헐값에 살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쫓을 때가 아닙니다. 원금을 지키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버핏처럼 행동하십시오. 파티가 끝날 무렵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2026년의 위기는 단순히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넘어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거품이 낀 자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달러와 금, 그리고 확실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호가 이미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대가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만큼 가혹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생존 전략, 그 첫 번째 단계인 수비적 투자와 자산 재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빚부터 줄여야 합니다. 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2026년에도 중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이며 부채는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이 될 겁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십시오. 둘째, 자산의 30% 이상은 반드시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십시오. 이때 현금은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를 포함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 시 원화 가치는 폭락하지만 달러는 치솟습니다. 달러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셋째, 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 주목하십시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될 때 금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됩니다. 넷째, 거품이 낀 주식과 부동산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특히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들고 있는 좀비 자산들은 지금이 탈출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6년 폭락이 시작되면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 팔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다섯째, 배당주나 채권처럼 확실한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에 집중하십시오. 위기 때는 시세 차익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생명줄입니다. 이 전략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합니다. 많은 이들이 대박을 노리며 위험한 도박을 할 때 여러분은 철저하게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축구에서도 수비가 무너지면 공격은 의미가 없듯이 경제적 생존에서도 자산 방어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어설픈 정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유튜브나 단톡방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유혹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데이터에 근거한 냉정한 분석만이 이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유일한 등불입니다. 2026년 누군가는 무너진 자산 앞에서 좌절하겠지만 여러분은 준비된 현금으로 새로운 부의 기회를 선점하게 될 겁니다. 생존은 선택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생존 전략 두 번째 단계, 자기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자산 가치가 폭락해도 결코 가치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종이 조각이 돌 수도 있는 돈보다 어떤 환경에서도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그건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2026년에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비용, 즉 인건비를 줄일 겁니다. 이때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버려질 것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십시오. 본업에서의 전문성을 압도적으로 키우든지 아니면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십시오. 특히 AI와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읽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멀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하나의 월급에만 의존하는 삶은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부업이든 개인 브랜딩이든 주 수입원 외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2026년의 위기는 노동의 가치마저 재편할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노동은 인공지능과 로봇에 밀려 설 자리를 잃게 겁니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이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십시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워런 버핏의 말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위기 상황에서도 시장이 나를 찾게 만드는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 붕괴는 공포스럽지만 동시에 무능한 자들이 걸러지는 정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2026년은 오히려 경쟁자들을 제치고 독주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스스로를 갈고 닦으십시오. 세상이 무너져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 머릿속과 손끝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2026년 경제 붕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부를 이전하는 통로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단순히 비관적인 전망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냉철한 현실 자각이야말로 생존의 시작입니다. 국가도, 은행도, 그 어떤 전문가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세상은 늘 변해왔고 위기 뒤에는 항상 새로운 질서가 탄생했습니다. 그 질서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희생양이 되느냐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희망에 취해 있을 때 고독하게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단호하게 행동하십시오. 빚을 줄이고 자산을 재배치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2026년은 머지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때 좀 더 준비할 걸, 그때 그 경고를 들을 걸 하는 탄식은 패배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험난한 경제의 파도를 타고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냉혹하지만 진실된 경제의 속성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는 충분합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특히 2026년 생존을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일 한 가지만이라도 댓글에 적어보세요. 선언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의 속성이었습니다.